오늘은 요 연륜이라는 시를 통해서 현대시를 읽는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가 어떻다 라는 요 틀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 항상 이 뭐에 대해서 화자가 어떻다고 얘기할 때 이 이래저래에 대해서 아는 거, 이 구조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현대시를 읽을 때는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은 스킵하겠습니다. 제목 읽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연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이 먹고 좀 이렇게 익숙해졌을 때 연륜이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쵸? 그런 정도의 주제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한번 아까처럼 뭐가 어떻다고 하는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어떻다. 자,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자, 첫 줄부터 뭐가 나오죠? 시는 기본적인 서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파리 어떻대요? 이파리가 무너진대. 그러니까 이파리는 무너지는 애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 밑을 읽어보면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는 뭘까요? 휘날려부터 서른 남은 해야까지는 이 서른 남은 해가 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서른 남은 해.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거나 무슨 단어의 뜻인지 모르겠을 때 그냥 넘어가세요. 이 구조만 항상 생각을 하시고. 자, 서른 남은 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라고만 나오지 않고 어떠한 뭐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조를 좀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서른 남은 해는 깔리는 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는 바로 이 처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직유, 비유잖아요. 그쵸?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구조를 봐야 되냐면 이파리처럼 깔리는 서른 남은 해인 거죠. 그럼 이파리랑 요 서른 남은 해는 비슷한 놈이겠죠. 그러면 서른 남은 해는 무너지고 깔리는 해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얘랑 비슷한 애니까. 이런 식으로 시라는 거를 우리가 뭐가 어떻다라는 구조로 보게 되면 조금 간단해지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읽어보면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여기서 뜻이 뭐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뜻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구름같이 피려던 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던이라는 건 과거죠. 과거에는 피려고 했던 애입니다. 뜻이라는 애가. 근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날로 굳어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뜻이라는 애가 구름처럼 피려다가 지금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굳어서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이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륜이라는 대상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서 연륜이 됐는데 연륜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감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연과 2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고 나서 한번 보면 연륜이라는 애, 뜻이라는 애, 서른 남은 해라는 애 다 그렇게 긍정적이어 보이진 않아. 그쵸? 왜냐면 뜻은 굳어가고 있고 피려고 했는데 피지 못했고 해는 아마 30년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서른 남은 해 얘는 연륜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얘는 무너지고 깔리고 있고 그쵸? 그래서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며 사놓핀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섬이라는 애가 또 나왔어.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섬은 어떻다? 섬이 어떤 곳이다? 나려앉은 게 중요한 건가요? 나려앉은 것도 바다라는 곳에 있는 거죠. 바다에 나려앉아 있는 이런 것도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자라는 말입니다. 가자. 자, 가자. 섬은 가자고 누가 얘기하는 거죠? 화자가 얘기하는 거죠. 섬은 화자가 가자고 하는 곳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이 감기는 연륜이 있는데 나는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섬으로 가고 싶어 라고 갑자기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섬으로 가면 어떻대? 빛이 하늘이 있고 거기에 꽃도 피고 뭔가가 무너지고 그리고 눈빛 파도에 무너지면서 적시기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섬에 가면 이런 풍경이 펼쳐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연이 중요한데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자, 경력이라는 애가 또 나왔어. 경력은 어떤 애야? 어떠한 무엇이죠? 자, 어떠한 무엇.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떠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야. 자, 보면 경력은 초라한 애입니다. 초라한 경력을 어떻게 할 거야? 육지에 막을 거야. 육지에 막아야 하는 애야. 그쵸?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한대? 이 연륜은 주름을 잡히고 있는 애고, 그리고 화자가 끊어버리려고 하는 애야. 그쵸?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자, 여기 불꽃이라는 애가 나왔네. 불꽃은 어떤 애? 열렬히 사는 애야. 근데 내가 뭐가 되고 싶어? 불꽃처럼 되고 싶어, 화자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주면 됩니다. 시를 읽을 때. 자,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시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이 서른 남은 해, 이 연륜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지금 무너지고 깔리고 피지도 못하고 뜻이 굳어서 연륜이 됐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극복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섬으로 갈 겁니다. 섬으로 가자라고 하죠. 섬으로 가서 이 부정적인 경력,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아놓고, 그쵸? 부정적이었던 그 연륜을 끊어버리고 불꽃이라는 긍정적인 그런 태도로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어떻다라는 말을 통해서 얘네들의, 이 대상들의 의미, 시어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줘야 돼. 그것만 잘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자, 이파리는 무너지는 거, 나쁜 거. 서른나무에는 깔리는 거, 나쁜 거. 뜻은 피지 못하고 굳는 거, 나쁜 거. 연륜은 뜻이 굳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도 나쁜 거. 섬은 화자가 가자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거. 경력은 나쁜 거. 연륜 나쁜 거. 왜? 화자가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불꽃은 좋은 거.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시의 구조를 어떻게 잡아볼 수 있냐. 화자는 지금 육지에 있어. 여기에는 초라한 경력과 피지 못한 뜻과 감기기만 한 연륜이 있어. 그래서 난 여길 벗어나서 섬으로 갈 거야. 그래서 여기 것들을 다 막아서 차단시켜 버리고 이 섬에서 뭐처럼 살 거야? 불꽃처럼 열렬히 살 거야. 요런 구조가 머릿속에 이 시를 읽고 딱 들어온다. 그러면 현대시는 사실 문제 푸는 연습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념 용어들 있죠? 그런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맞힐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요 방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더 연습을 해야겠죠. 수능은 연습을 해야지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번 간단하게 시를 읽는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를 해봤고, 이게 아마 첫 영상일 것 같은데 조금 이제 현대시뿐만 아니라 다른 독서라든가 문법도 저만의 팁들 좀 압축해서 10분 내외의 강의로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패드로 하는 게 그렇게 집중이 잘 되는 형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화면도 이렇게 어둡게 한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휴대폰 보면서 밤에 보려고 하면 좀 이렇게 어두운 화면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해본 건데, 어쨌든 이 영상을 처음 조회수는 한 3, 4개 정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의 컨셉이나 아니면 좀 원하는 작품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